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뉴스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다리 길이를 연장하는 수술이 있더라고요. 그 수술을 받은 여성이 법정 다툼까지 벌였는데 그 결과가 나왔다, 이런 뉴스입니다. BBC 기사고요. 8월 12일자 보도였습니다. 사진을 확대했는데 다리에 흉터가 이렇게 남아있죠. 다리 부분만 보면 흉터가 짙게 남아 있습니다. 없어지지 않을 흉터처럼 보이죠. 이분 이름은 엘레인 푸입니다. 올해 49세고요. 하버드를 졸업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란 뜻이죠. 직장은 메릴린치였습니다. 런던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분이 2016년 이후에 3번의 뼈 이식을 포함해서 총 8번의 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평생 모은 돈을 모두 다 소진했고요. 결과도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는데 지난 7월에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사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고요. 대신에 금전적인 보상을 의사가 환자에게, 그러니까 엘레인 푸 씨에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왜 수술을 받았냐? 기사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12살 때 자기는 다른 여자애들보다 키가 컸다는 거죠. 근데 14살이 되니까 키가 더 안 크게 되고 자기 키는 그대로인데 다른 애들 키는 점점 더 커지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내 키는 작아, 이게 집착이 됐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합니다. 더 크다는 것은 더 나은 것을 의미하고 더 아름답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저 키 큰 사람들이 더 많은 기회를 가진다라고 느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 생각이잖아요. 14살 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니까 그 어릴 때 갖게 된 생각이 성인이 된 후에도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 성인이 된 이 여성을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고충도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 은행 동료들이 키가 작다 라면서 놀렸다는 거예요. 또 이런 일화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객 상담실에 들어서면 소파에 앉아있던 손님이 자신을 인턴인 줄 알더라. 그래서 커피를 부탁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직원인데 나를 인턴으로 알더라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어려 보인다든지 등등. 근데 이분은 내 키가 작아서 나를 무시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분이 그럼 도대체 키가 어디까지 크고 싶었던 거냐? 목표는 165cm 였습니다. 수술 전에 키는 157cm 였습니다. 165 정도 되면 딱 마음에 들 것 같다 생각을 했다는 건데, 여성들은 하이힐을 신게 되니까 10cm 정도 보태면 175cm 정도가 되죠. 그쯤 되면 무척 마음에 들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다녀요. 이런 수술을 해주는 의사가 있다는 건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25살 때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중국의 의료시설에 가면 키 크는 수술을 해준다, 이런 기사였다고 해요. 이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16년 뒤에, 그러니까 자신이 41살 됐을 때 실제로 그런 의사를 영국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정형외과 의사인데 장 마르크 기셰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은 사지 연장술을 전공으로 했던 의사입니다. 사지라는 거, 팔다리를 연장하는, 길어지게 하는 그런 의술을 행하는 사람인 거죠. 또 기셰 네일이라는 걸 만든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기 이름이 기셰인데 자기 이름을 붙여서 기셰 네일을 창안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이게 기셰 네일입니다. 이걸 예를 들어 다리에 넣어서 수술을 하는 거죠. 보기만 해도 끔찍한데 어쨌든 이분이 장 마르크 기셰 박사입니다. 자, 이분을 만났을 때, 이분을 알게 됐을 때 오늘의 주인공 이 여성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할렐루야 순간이었어요 라는 거예요. 정말 멋진 순간, 기쁜 순간이었다는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런던에서 수술을 받고
있고 집에서 회복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이거죠. 원래는 중국까지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다. 런던에서도 이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상담을 하고 수술을 받게 됩니다. 의사는 이 수술이 위험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수술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사전 고지를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고 혈전이 생길 수도 있고 뼈가 다시 붙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경고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을 때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 여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조사를 했고 매우 비싼 의사에게 갔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의료 서비스를 기대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믿었다는 거죠. 돈을 내가 이만큼 많이 내는데 잘 대해주겠지, 수술도 열심히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제 꿈은 157cm에서 165cm로 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 비용은 우리 돈으로 8,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게 2016년이었고요. 첫 번째 수술 비용이 이렇게 들었어요. 수술 여러 번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비용은 훨씬 더 늘어났겠죠. 고통은 수술이 끝나고 나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깨어났을 땐 정말 흥분됐다고 말해요. 기분이 좋았다는 거죠. 기대치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느껴졌어요. 아픔도 없었어요. 네, 물론 마취가 덜 깼을 테니까 그런 거죠. 하지만 90분 후에 시작됐습니다. 그 고통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리가 요리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안에서부터 구워지는 느낌이었다라고 말해요. 불타는 듯한 고통이 계속됐다라는 거죠. 첫날 밤에는 아침 6시까지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계속 나타나게 됩니다. 제일 심각한 부작용, 대표적인 부작용 하나만 이야기해 볼게요. 오른쪽 다리는 목표했던 대로 7cm가 길어졌습니다. 이게 오른쪽 다리죠. 길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왼쪽 다리가 엑스레이만 봐도 아시겠지만 기대했던 것만큼 잘하지 않죠. 다리 길이 차이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척추가 휘어지죠. 이 상태로 걸어 다녀야 되니까 항상 통증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진만 봐도 알 수 있죠. 다리 길이가 한쪽이 훨씬 더 길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걸으니까 척추가 휘게 되고 통증이 계속 발생하는 거죠. 몸만 아픈 게 아닙니다. 마음도 아프죠.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수술 처음 받았던 날부터 8년이 지난 후까지 지금까지도 여전히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있고 그 상처에서 이제 회복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말을 하죠. PTS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트라우마가 있다 라는 거죠. 이렇게도 말해요. 한동안 나는 세상으로부터 숨어 있었다 라는 거죠. 밖에 나가기 싫었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은 이렇습니다. 나는 미혼이었고 실직 상태였고 돈이 없었고 장애가 있었다. 네, 마음이 많이 상했겠죠. 정신을 좀 차리고 나서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4년간의 법적 다툼이 있었고 그게 지난 7월에 마무리됐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가장 좋은 시기를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후회한다는 말을 듣기 좋아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건 다시 말하면 나 후회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근데 이렇게 덧붙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이 모든 일을 겪게 될 걸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그래도 하시겠냐 라는 질문을 한다면 저는 분명히 No thank you, 절대 안 할 거다 라고 말하겠다 라는 거죠. 이제야 깨달은 거죠. 시간이 지나고 돈도 많이 잃게 되고 고통을 겪을 만큼 겪고 나서야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죠?
극단적인 케이스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엘레인 씨는 자신이 신체 이형증을 앓고 있다고 믿습니다. 네, 기사에 이렇게 돼 있어요. 믿습니다 라고 말한 걸 보면 의사한테 진단을 받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병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아마 자기가 이 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추측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신체 이형증이 뭐냐면 실제로는 외모에 결점이 없거나 그리 크지 않은 사소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외모에 심각한 결점이 있다고 여기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질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신질환의 일종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게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진짜 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케이스일까? 궁금증이 생기죠. 우리는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사를 좀 찾아봤습니다. 모두 다 2024년 기사예요. 보니까 친구들이 다 키 크는 주사를 맞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성장 호르몬 주사인데 이게 하도 많이 맞다 보니까 부작용이 5배나 증가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키 크는 약 알고 보니까 가짜다. 식약처에서 부당 광고로 259건을 적발했다. 이런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한국 사람들 평균 키가 얼마나 되길래 여전히 이렇게 키 좀 더 컸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까? 기사 찾아보니까 지금 30대의 경우에 남자는 174.9cm고요. 여자는 161.9cm입니다. 꽤 많이 커진 거죠. 40년 전보다 남자는 6.4cm, 여자는 5.3cm가 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이 커진 거예요. 그럼에도 여전히 키가 좀 더 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다들 가지고 있다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기사를 좀 더 검색해 보면 재밌는 내용들 많이 볼 수 있어요. 큰 키에 대한 욕망은 원시시대 때부터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유는 자명합니다. 원시시대 때는 키가 커야지 채집에 용이했기 때문이죠. 나무 위에 달려있는 열매를 따먹으려면 키가 컸어야 하는 거죠. 또 사냥하는데도 덩치가 좋으면 유리하겠죠. 그렇습니다. 또 싸움할 때도 키가 크면 좋죠. 피지컬이 좋은 사람과 왜소한 사람이 결투를 벌일 경우에 대부분 피지컬이 좋은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원시시대 때부터 키 큰 사람이 좋구나, 유리하구나 라는 걸 우린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먼저 사진 설명부터 드리면 공짜로 과일을 주는 거예요. 애들한테. 슈퍼마켓이고요. 슈퍼마켓에서 부모가 쇼핑을 하는 동안 애들이 만약에 배고프거나 먹고 싶으면 먹으라고 이렇게 낮은 위치에다가 과일을 놔뒀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키가 크든 작든 애들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젠. 자, 마트에서 이렇게 과일을 채집하는 데 있어서 큰 키가 필요한가요? 이제 그렇지 않죠. 세상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또 전쟁의 양상도 바뀌었죠. 예를 들자면 드론을 이용해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그 드론은 사람이 안전한 곳에 앉아서 조종하죠. 그 드론 조종사는 키가 꼭 커야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큰 키를 우리는 여전히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 앞서 이야기했지만 이건 우리 유전자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생 원시시대 때부터 습득해온 그 경험이 유전자에 남아버린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 그 유전자가 대대로 대물림되고 있어서 우린 여전히 큰 키를 선호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재밌는 기사 하나 볼 수 있습니다. 여자는 키 큰 남성과 관계를 맺는 걸 선호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키 차이는 대략 10에서 15cm 정도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 자식이 키가 좀 더 크게 태어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 태초의 본능이 작동하는 것이다. 큰 키를 선호하는 건 인간 태초의 본능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상황이 이렇다면 결국 나를 지탱하는 힘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죠.
그건 자존감이 아닐까? 네, 그 생각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자존감인 거죠. 키가 큰 게 좋다, 보기가 좋다라는 건 우리의 고정관념일 뿐인 것이고, 내 키가 크다면 다행이겠으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키 작은 사람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하나 불편한 게 있다면 그건 내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러니 이때 해법은 나의 자존감을 키우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다른 이야기까지 가지고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